안녕하세요. 존리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기초 상식 2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토픽이 주식에 관한 게 아니고 좀, 한국에서 요새 보면, 금융 문맹이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금융 문맹, 이제 파이낸셜 리터러시라고 그러죠. 금융 문맹의 중요성, 금융 문맹 탈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융 문맹은 질병이고, 전염병과 같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글자를 모르는 그냥 보통의 문맹은 우리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삶 자체를 위협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중요성,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세이브하고, 어떻게 벌고 하는 일반적인 이 금융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그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 문맹에 걸리게 되면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자본과 노동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은 자본이 있고요. 노동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만 일만 열심히 하고 일찍 일어나서 어려운 일 하고 하면 내가 경제 독립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축이죠. 내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지 못하면, 자본을 일시켜야 되는 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 문명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일단 자본과 노동에서 내 자본을 어떻게 이득시킬 건가,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시간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자꾸 사고 팔려고 하는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돈을 감정적으로 다룹니다. 제가 너무나 놀랍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왜 중요하지? 그냥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그게 나를 위한 거지. 그 다음에 뭐 여행도 가고, 그래서 돈을 감정적으로 다룹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놀랍게도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문명이 걸린 사람들은, 미래 어떻게 되겠지. 뭐, 지금 당장 쓰지. 뭐, 내가 집도 살 수 없으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좋은 차를 사지.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루라도 빠를 때 미래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금융 문명에 걸리는 사람들은 또 어떡할까요?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부자처럼 보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비싼 백을 사거나 비싼 보석을 사거나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하나 금융 문명에 걸리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또 주식 투자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는 걸 주식 투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놀랍게도 부동산에 대부분의 자산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또 코인에 또 몰빵하는 사람도 있어요. 빚을 내갖고요. 그것도 금융 문맹에 걸리는 사람들이죠. 과소비를 하거나 또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금융 문맹에 걸리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금융 사기에 당하기 쉽습니다. 금융을 이해하게 되면요. 사기를 당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예를 들면 굉장히 간단하지 않나요? 좋은 회사에 주식에 투자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면 나도 그 기업에 성공하게 됐을 경우에 나도 같이 성공한다는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요. 문맹에 걸리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저 주식 전문가들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정보나
아니면 지식이 많다고 착각을 해서 리딩방에 많은 돈을 주고 간다든가, 아니면 뭐 그 주식에 대신 투자해 줄 테니까 뭐 몇 배를 벌려줄 테니까 돈을 투자라든가 이런 사기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게 당연하죠. 주식에 투자 성공하는 거는 결국 시간에 투자하는 거지.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런 사탕 발림 같은 뭐 단기간에 얼마큼 올려주겠다는 이런 그 유혹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범위에 걸리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사기도 당하지 않고 또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작은 돈으로 꾸준하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가 있고요. 과소비를 하지 않게 되고, 또 제가 요새 그 많은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을 뭐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몇백만 원 쓰고 그런 행동들이 다 결국은 근본적인 게 금융 문명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자본가로 키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남한테 잘 보이는 직업을 갖게 한다든가, 또 아이의 행복을 무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금융 문명에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어떤 데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데 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이 월급인데 그 500만 원을 어떻게 얼로케이션 할 거냐, 얼마큼 투자를 하고 그걸 어떻게 쓰이느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여행에 쓰거나 비싼 차를 산 데 쓰거나 하는 건 그게 이제 일종의 금융 문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단순히 그때 금융에 대한 지식을 통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일생에 이 벗어난 사람과 벗어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나중에 굉장히 크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이 금융 문명 탈출을 위해서 많은 금융 교육을 하는 이유가 그렇고요. 우리 한국도 이제는 금융 교육, 또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는 거를 정말로 강조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정말로 금융 문명인지 아닌지 본인들이 좀 판단하셔서,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당장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댓글에 여러분들 의견을 남겨주시면, 또 많은 거를 의문이 계시면 물어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